제 생각이 꼭 맞아야 돼요. 맞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박범계 장관을 믿습니다. 뿡계 형님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이대로 묻히나 이야기입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3월 22일이면요 공소시효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웠던 인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덮이는 걸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은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해라. 그리고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라.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이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일을 벌였다. 자, 이걸로 다시 이 재소자들, 위증을 한 사람들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라인들 절대 기소 못하도록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은정 검사 아시죠? 임은정 검사를 추미애 장관이 감찰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을 열심히 조사를 해요. 왜냐? 윤석열이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사만 합니다. 수사 없이 조사만 했는데 이 조사한 양이 사람 키만큼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수사권 없이 조사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다. 자, 이 정도로 조사가 딱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빤스런을 칩니다. 이 빤스런을 할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었던 게 뭐냐면 임은정을 이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일, 그리고 이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기소를 할 것인가 라는 재심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결정 짓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윤석열이 빤스런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굴러가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짜장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빤스런을 칠 때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누가 하느냐? 조남관. 조남관 대행인데 이 양반도 윤석열 라인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윤석열 라인은 조남관이 어떻게든 검찰총장이 되길 차기 총장으로 조남관을 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엄청 펌프질을 해줘요. 조남관도 있다 뭐 이러면서 펌프질을 해주는데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의 꼬복 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조남관 대행이 결국 이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돼. 한명숙 전 총리의 이 누명 사건을 어떻게든 덮는 일, 어떻게든 3월 22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이걸 꽉 눌러놓고 있어야 되는 이 미션을 이 짜장에게 이제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재소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범계 장관이요, 이거 재심의해라 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지휘권이 재심의를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재심의를 하라 그러면 어떡해, 그냥 수사해라 라고 해야지. 재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자, 재심의하라고 하니까 부장검사와 고검장들이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허락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차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2번이나 이 재소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검찰 내부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뭐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 아니에요? 박범계 장관은 왜 재심의를 요구한 것일까?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 여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저는 박범계 장관의 마지막 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이 재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이 감찰반에게 그동안에 조사했었던 자료를 전부 다 법무부로 보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서류가 사람 키만큼 쌓여있는 자료라고 했어요. 자, 그걸 법무부 장관은 일일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뒤에다가 딱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무부와 이 박범계 장관은 임은정 검사와 감찰반이 그동안 조사해온 자료를 그대로 다 숙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거 재심의하라, 이런 수사 지휘를 하게 되죠. 자, 한동수 감찰부장이 쓴 글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이 재심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재심의 회의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완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의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 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 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공개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재소자들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바로 언론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되더라. 어떤 놈인지 바로 언론에 알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는 검찰의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나팔을 불어 제낀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한동수 감찰부장이 느낀 바를 담담하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는 기소 의견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검 부장검사들과 고검장으로 구성된 회의 14명의 참석자 중에 10명이 불기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자, 여기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기소해야 됩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공정성 차원에서 표결을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부장이 나도 표결 참여하겠소 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부장검사는 고검장들이 뭔 개소리냐 하면서 고성이 막 오고 갔다고 해요. 그러자 결국은 조남관, 야 그러면 나도 한 표 던질래. 조남관, 이 윤석열의 미니미 조남관도 나도 한 표 던지겠다 하면서 한동수 감찰부장도 표를 던지고 조남관도 표를 던지게 하면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묻어야 돼요. 3월 22일까지 묻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또다시 이 재소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결정을 내렸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는 것일까? 언론에서는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려 놓은 것, 바로 법무부와 장관은 임은정 검사와 감찰반이 그동안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다 확인해 놓았다라는 것. 자, 이렇게 부장검사와 고검장 그리고
조남관, 윤석열의 민임이 조남관의 의지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자, 법무부에서 내린 결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이건 기소감이다 라고 한다면 법무부는, 장관은 자체적으로 이제 니들 의견 상관없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지시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복잡하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모든 기회를 날려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 거세지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반발 없이 한명숙 전 총리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검찰이 씌운 누명인데 검찰이 그걸 스스로 벗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박범계 장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 몇 가지 정황 상황을 놓고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제가 상상하고 예측하고 있는 일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벌어질지 이걸 지켜봐야지 돼요. 만약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박범계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 힘없는 무능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뿜계 형님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쭉 해왔었던 전략들을 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충분히 시간도 벌었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와 감찰반이 조사해놓은 그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한 다음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건 기소를 해야 한다 라고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자, 지금 부장검사와 고검장들 사이에서 내린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내린 결정을 뒤집으려면, 자, 이거 기소해야 할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임은정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사권 없이 조사만 했지만 이미 공소장 하나를, 제대로 된 공소장 하나를 쓰고도 넘치는 자료가 있다. 자, 그 정도의 자료가 있으니 법무부에서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제대로 검토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겠다는 이 결정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하는 수순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꼭 맞아야 돼요. 맞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박범계 장관을 믿습니다. 뿜계 형님 믿습니다. 절대 이대로 이 놈들, 나쁜 놈들을 놔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과 그의 라인들, 그 미니미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진실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이대로 덮이지 않을 것이다. 뿜계 형님의 마지막 묘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박범계 장관이 반드시 제 예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